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자, 이번에는 코로나가 서서히 좀 줄어든다는 희망에, 그리고 또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어서 빨리 경기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, 또 부동산 안정 또 같이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가정에 계시면서 많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시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굉장히 이슈됐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들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총선도 한 몇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흘러가게 될지, 그리고 또 누가 당선이 될지 궁금증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갈증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에 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요. 자, 부동산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 오늘 저희 함께 하시면서 고민들 말끔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.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02-2638-3970번 서울입니다. 지역번호 02-2638-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. 전화 어려우신 분들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.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.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, 고민들 말끔히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꼬꼬 박사 차윤환 대표가 준비한 명강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일부 꿈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렵다, 집값이 너무 비싸다, 그래서 많이 좀 실망을 좀 한 나머지 결혼까지 많이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,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. 이제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또 다시 규제가 풀릴 때 또 다시 가격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화폐 가치라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니만큼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도 좀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.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부동산도 맞들면 낫다. 내 집 마련하려면 결혼하라. 과연 결혼을 해야만 뭐 내 집 마련하고 부자 되는 건 아니겠죠.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꼭 해야만 할 결혼이라면 좀 일찍 하고 또 서로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가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하는데 부동산 너무 무겁습니다. 부부간에 결혼해서 맞들면 더 낫고 가볍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우리가 혼자 사는 분들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. 막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사다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버리게 되고, 그렇다니 또 사 먹죠.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주거비, 혼자 사는데도 어차피 혼자 사는 방 원룸 하나 하더라도 투룸보다는 좀 싸겠지만 기본 비용이 좀 비싸죠. 또 식비를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. 이런 생활비들이 혼자 살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우리 둘이 살면 둘이서 나누는 거겠죠.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좀 더 규모 있게 준비하니까 좀 더 들어가는 돈들이 평균적으로도 낮아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혼자 살면요, 특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. 혼자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잠시 직장일이라든가 또 자영업일, 이런 일만 막 집중하다 보면 잠시 무언가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얼차려서 할 수도 없고, 또 부분 일상적 하다 보면 누군가가 좀 보조해주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서로가 이게 좀 여유가
없습니다.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일만 파묻히고 자기 갈 길만 갑니다.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시간적 여유를 좀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목돈이 없습니다. 돈 모은 게 없죠.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직장인들,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10년 이상 해봤는데 이 직장 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바쁜지, 뭐 시간 좀 일 좀 놨다가 좀 조금 여유 있어서 먼저 하려고 해보면은 뭐 돈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무언가가 늘 부족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이게 들어갈 비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연봉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규모 있는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1년에 2, 3천만 원 모으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집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전세 갭 투자하려도 3억 5천, 4억 필요하죠. 물론 뭐 2억 들어가는 데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좀 살만한 동네에 가려면 3, 4억 들어갑니다. 2천만 원, 3천만 원 모아가지고 10년 모아서 내가 집장만 해서 결혼해야 되겠다.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. 그리고 이 3, 4억 모아가지고 전세 갭 투자죠.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면 8억, 10억 들어갑니다.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미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해서 결혼하려고 하면 벌써 턱수염에 하얀 수염 나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정년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차 무조건 요즘 젊은 친구들 하나씩 있죠. 또 차 사면 유지비 많이 들어갑니다. 뭐 기름값 들어가죠. 수리비 들어가죠. 뭐 들어가는데 특히 뭐 품위 유지비. 차 하나 있으면 또 괜히 뭐 어디 가서 밥을 사더라도 괜히 차 있는 사람, 좋은 차 가진 사람이 더 쓰죠.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이 바닥 납니다. 그리고 또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또 만나는 또 배우자를 찾아서 연애 비용 들어가죠. 또 차 있으면 왠지 그 가까이 뭐 갈 곳도 먼저 드라이브 코스 잡아가지고 또 멀리 가가지고 돈 다 씁니다. 그러다가 열심히 쓰다가 뭐 하다 보면 돈도 못 모았는데 상대 만나는 분은 다른 분하고 결혼해버리죠. 나는 또 그래도 결국 돈도 없고 연애 비용 투자하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. 있잖아요. 이 혼자 살면 일단은 좀 불안정합니다. 무언가 불안정하고 이 안정이 없다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뭔가 내가 이 30대를 지나면서 해야 할 일, 이 결혼이라는 걸 안 하고 가면 무언가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 좀 시간이 가가지고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이것저것 불 꺼놓고 생각하면 되게 허무하고 뭔가 불안해서 고민이 많아지죠. 그런데 말이죠. 결혼하면 말이죠. 일단 주거비와 생활비가 인당 30~40%는 줄어듭니다. 쌀도 조금 살 거 좀 더 많이 사고 싸게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반찬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사다가 조금씩 사서 하는 것보다 둘이 먹는 거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. 또 남자들은 남자 하는 일이 또 있겠지만 또 부인께서 만들어주는 아내들이 만들어주는 밥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. 그리고 또 결혼하게 되면 차 2대 있는 거 연애할 때는 각각 하나씩 사용하다가도 둘이 결혼하면 차 1대만 있어도 됩니다. 뭐 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요즘 결혼해가지고 차 각각 다녀가지고 뭐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런 한 대만 가지고 한쪽은 뭐 대중교통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마이 라이프 나의 삶을 윤택한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. 요거 막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결혼하고 40, 50대 되면 이 윤택함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 정도 후회하거나 뒤집고 갑니다. 그때 윤택감을 좀 버리고 나도 좀 가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좀 비용을 줄여가지고 했더라면 내 친구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나보다 더 돈벌이도 없었는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집사를 잘 살까? 나는 윤택감을 선택하다 보니 뭐 대부분 젊은 층들 특히 뭐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와일라이프는 윤택이즈 뭐 최고인데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말이죠. 40대, 50대 가가지고 은퇴할 때 되고 나면 후회하는 게 지나친 윤택한 라이프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
이 주거비와 생활비 그리고 특히 차, 이 차는요. 내 차 한 대,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, 뭐 3천만 원짜리 차 한 대, 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아파트 10억, 15억짜리보다 더 들어갑니다. 운영비가. 차라리 그냥 종부세 내고 포함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. 사람들은 종부세는 무서워하는데 차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, 보험료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또 세차해야 되지, 유지보수 해야 되지, 할부금 들어가지. 이거 계산하면요. 이 15억짜리 아파트보다 유지비 더 들어가는 거다. 차는 쉽게 생각해. 종부세는 더 어려워하는데. 제발 우리 결혼 좀 하셔가지고 그 종부세 한번 내보십시오. 종부세 10만 원만 내는 것, 이거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9억은 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차인데 이 차값 줄이고 좀 더 좀 부자 되는 것도, 돈 모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또 결혼하게 되면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서로 부부가 부자 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는 거,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2억 정도가 필요한데 나 혼자 힘으로 1억 갖고 하려면 안 돼요. 둘이 모은 거 가지고에다가 서로 직장 다니니까 신용대출이라도 딱 모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혼자 벌어서 하려고 하면 돈도 부족하지만 대출 받아서 뭐 하려면 불안해요. 또 결혼할 때 대비해서 이거 대출 언제 갚지? 뭐 하다 보면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게 좀 결혼을 빨리 하신 분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 게 수월하더라. 왜냐하면 뭐 내가 집을 사는 것도 뭐 청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죠? 요즘은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은 아파트 당첨만 되면 뭐 2, 3억, 또 3, 4억씩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3기 뭐 신도시만 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또 도심 내에 살 때 혼자 벌어가지고 저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금 일부 들어가더라도 신용이라는 거 뭐예요? 나중에 모아가지고 신용 쓰라는 거 아니죠? 신용은 내가 미리 갖다 써서 대출 이자 내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 신용이라는 건 큰 돈을 내가 내 신용으로 담보 없이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출 이자는 적금보다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부자 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도 좋다.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하고 또 바쁠 때는 부인만이라도 좀 부동산 쪽에 좀 관심 가서 청약통장 어디 뭐 과천 뭐 어디 뭐 창릉지구 뭐 교산지구 한다고 하면 갔다 오고 또 어떤 때 일요일날 같이 갔다 오고 정보 모아서 어떤 날은 아내가 직장 바쁘면 내가 얼차려서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이것저것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.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한 우물만 파가지고 간 분들 있죠. 생활은 윤택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소비가 늘어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마련하기가 목돈 마련하기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결혼하면서 한쪽은 좀 관심 갖게 하고 또 서로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힘도 모으고 지혜도 모았으면 좋겠다. 내 집 마련이 덜 힘들다. 혼자 하려고 하면 온갖 짐을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.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맞들면 낫다. 그러니까 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신용을 모으고 대출을 이자를 모으면 더 용이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목돈 만드는 데 시간 빠르죠.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2배죠. 그리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입주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담보대출을 나는 좀 그런 것보다도 일단 좀 전세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때는 전세에 대출 전세 끼고 신용대출 좀 활용하고 걱정해서 내 집 마련해서 5년 후 또는 뭐 7년 후, 8년 후 살 수 있는 거 이게 좋다.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거 10년, 15년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렇게 좀 약간 대출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오를 지역을 미리 사서 이게 전세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5년 동안 모으는 것보다 4배, 5배 이상 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더 나은 경우가 있다. 제가 이렇게 이게 경기도 어려운데 결혼한다고 하고 아이 낳으라고 한다면 안티들이 차 대표 좀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어려운 시기 무슨 결혼이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네거티브하게 보지 마시고요.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.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맞으면 일찍 맞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.
결혼도 어차피 하려면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. 힘이 있을 때 좋고요. 축의금이라도 좀 받아서 집 사는데 좀 보탤 수 있고요. 그리고 월급 나가는 거, 그 용돈 나가는 거, 이런 각종 쓸데없는 비용 나가는 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부자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한 60대나 은퇴할 때 되면요, 가장 많이 하시는,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, 결혼 안 하시고 이제 60대 되신 분들이 있죠. 이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절실한 게 뭐냐면요, 요겁니다. 나이를 먹으면 내 편이 필요하다. 내 편이 절실하답니다. 필요하다가 아니라 절실합니다. 우리 이걸 젊은 층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, 현실감이 없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. 이 나이를 먹으면요, 두 개의 내 편이 필요합니다. 두 가지의 내 편이 필요합니다. 첫째는 말 많은 배우자, 특히 여성분들이 볼 때는 말 많은 남편이 필요하고요. 남편 입장에서는 말 많은 아내가 필요합니다. 이게 한 가지고요. 또 한 가지는 말 없는 부동산이 또 내 편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나이를 먹으면 두 가지의 내 편이 필요하다. 첫째는, 하나는 배우자, 하나는 말 없는 부동산. 내가 편히 살고 또 조용히 월세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필요하다. 요즘 시기가 많이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들 합니다. 반드시 이게 그냥 돈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.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계를 좀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좀 모아 가지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게 기회가 많습니다.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,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미련하다. 그냥 돈을 모아서 살 돈 이전에 무언가 내 신용도 활용하고 대출 활용해서 오를 적 잘 선택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경기가 어려워도 결혼 쪽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셔서 좀 내 집 마련 또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강의 잡아보았습니다. 네.